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사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절 조경근 교수, 국영대 정치외교학과 차직원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은 좀 포커스가 국회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안 처리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고 여당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법인세 인하와 그리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통첩일이 19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근본적인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프레임 싸움에 지금 민생이 그냥 바탕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 싸움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프레임 싸움에서 자기들이 손해볼 거 없다. 자기들 사실상 꽃놀이패를 갖고 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해를 넘기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냥 준예산 짜서 그냥 하고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결국 야당이 발목 잡는 야당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들로 조금 프레임을 짜서 가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뻔히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이 오히려 좋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민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속에서 경찰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사 검증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안과 연계해서 안 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프레임이 딱 부딪혔는데 제가 냉정히 판단할 때는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경 교수님.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 시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답답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어 가지고 뭐든지 기한 내 합의하자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조금씩은 진전이 있는 게 그죠. 보면은 이번에 3개의 안건 중에서 법인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당이 좀 양보를 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그 부서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 여당으로서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아마 곧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1%와 3%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일까? 그걸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좀 큰 차이긴 한데. 큰 차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1%냐 3%를 가지고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면서 어마어마한 긴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거는. 그런데 그게 마치 그 법인세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 삶의 직접적인 민생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저는 여당은 되게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법인세 2% 3%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몇 명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그거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 정도 기업이 그나마 그 3천억 이상의 그것 때문에 그 효과를 받지 않을까. 그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국회를 이렇게 볼모로 잡혀서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원래 인하 자체에 반대를 했는데 법인세 인하 자체. 근데 이게 이제 중재안을 따르는 모양새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세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생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할 정도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전 정부 그러니까 탈원전 폐기라든지 문재인 케어 이런 걸 폐기를 공식화하고 있다든지 해서 이게 어떤 민생과 관련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법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행위를 해 나가고 국정을 이끌어갈 때는 꼭
법의 테두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 정권이나 그 정권이나 어느 정권이든지 만약에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댄다고 하면은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세금을 깎아주면 대단히 집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가들이 순전하게 그 깎인 세금만큼을 밑으로 풀 환원한다? 거다. 그래서 네, 낙수 네.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 좀 순진무구함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정책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전체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게 될까를 좀 생각하면 저는 조금 사실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지금 현재 뭐 전혀 나와 현실적이지 않은 감각을 갖고 계신 거죠.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발언들을 통해서 보면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 예.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법인세를 인하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려고 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은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기업들이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현 정부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경제 정책이나 예산안의 어떤 포커스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휘발성이 강한 것들. 그러니까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재인 케어 폐지, 탈원전 폐기 뭐 이런 것들이 전 정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뒤집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식은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국민의힘 여당에서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일단 뭐 개문발차하기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야3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 후 국조 합의를 했는데 이게 뭐 위반이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정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 가셨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당이 빠진 국정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여당 내부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어떻게든 명분만 가지면 저는 여당은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명분을 어떻게 가질 건가? 결국 유족들 만나서 유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좀 이 포장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뭐 저는 의도야 어떻든 간에 결과는 그나마 뭐 그렇게 간다면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2구 참사에 대하여서 이제 뭡니까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권에서 나오는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넓고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정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니들 놀러 나와가지고 그러된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하나의 다른 완전히 이거는 어떤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시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내 가족이 뭐 즐거운 어떤 날을 맞아서 나가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할 때 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좀 다른 시각들을 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시점이 그렇다고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짜 좀 심각히 우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지켜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게 뭐 12구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당 내부의 정치인들의 어떤 잘못된 발언들도 대단히 문제지만 저는 최근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이슬람 사원치는 앞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수용된다는 게 저는 더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의 파급력을 가지고 대구 분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돼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될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슈로서 아예 저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냉정히 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거냐 한국과 한국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 일을 했던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이게 어떤 기독교냐 이를테면 뭐 정통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사이비냐 하는 것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야당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그 탑승 그 닥터카 탑승 요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래대로 하면 한 15분 정도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 일산 쪽에서 명지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쭉 오다가 본인을 태워가다 보니까 좀 15분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의 남편까지 같이 이제 탑승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조위원을 사퇴를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나오는 바로는 뭐 남편이 탑승을 했던 이유가 사진 찍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어떤 목적에 탔는지 하는 뭐 신현영 의원 자체는 뭐 근데 뭐 이렇게 구강 검사, 구강 구조 이런 것들도 뭐 사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탈 자격이 있다라고 봤고 자기도 그런 그 어떤 그 대응팀의 어떤 일원이다라고 네네. 하는 의사로서 뭐 그런 자격 때문에 탔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왜 굳이 그걸 탔어야 되는가에 대한 신현영 의원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국조위원을 그만두신 건 아주 뭐 그나마 잘한 척 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수준에서 아마 매듭을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호재인 건 맞죠. 그래서 네네. 아마 이 호재를 계속 이제 튀겨 나가려고 생각을 아마 할 건데 그렇게 뭐 이건 그냥 그렇게 저는 일단락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국무총리가 이제 네, 현장을 네. 방문했는데 30초. 예. 계속해서 이제 해명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간 거다.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쪽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인사한 거다에 더불어서 또 그 사람들이 다 길 건너는데 빨간불을 건너가지고 또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예. 근데 좀 그죠. 정치하고 행정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루 좀 집에 쉬더라도 그냥 눈 감고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를 예. 돌아보는 시간을. 네. 그래서 새해 들어서 뭐 개각 얘기가 나오다가 국무총리는 아니다. 왜냐면은 다시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서. 근데 좀 제일 답답한 쪽은 약간 국무총리 쪽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연말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때는 제외됐는데 이번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오히려 그 외국 사례를 좀 들여다봤어요. 예, 예. 사면이라고 하는 게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는데 특별 사면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 이상을 지낸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는 절대 사면이라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쁩니다만 예, 예. 기분에 따라서 사면하는 기분에 따라서 사면하지 않는 이런 거는 없고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예. 뭐 저는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사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단히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아마 사면의 디자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친이계를 끌어안고 보수의 어떤 영역,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근데 위한 정치인의 하나의 사면은 늘 정치적이죠. 뭐 그렇죠. 네. 저는 그런 포석을 깔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여야 균형을 잘 맞추어서 급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모양새 좋게 사면을 되게 하고 싶은데 김경수 전 지사도 사실 사면을 거부하다시피 해버리고 예, 예. 그다음에 한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아직 그걸 한명수. 예, 네. 그게 벌금인가요? 예, 그걸 예.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상대를 골라서 균형을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도 저는 고민이 되게 깊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강행으로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MB 사면 문제는 너무 자주 나왔다가 자주 꺼진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예, 예. 근데 정부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역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사면을 보면 사면의 목적이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국민 통합이었어요. 사면을 특히 이렇게 정치적인 사면을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소위 오히려 거꾸로 반대파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사면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역대 정부에서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 결이. 그래서 사면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 참에 우리가 법무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강화해 나가는데 사면에 관한 이런 법률적인 것도 좀 더 엄격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예, 예. 다음은 이제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감사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평가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사원이 아마 혐의 없음에 감사 드릴 것 같아요. 아마도. 하기도 전에 벌써. 예. 예, 저는 예. 뭐 그냥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감사 그 이하도 아니다.
막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원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감사원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구성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지켜봐온 감사원장의 어떤 행태가 그렇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것도 좀 일부만 좀 실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때 뭐 지금까지는 감사가 주로 이제 그전 정부에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이제 참여연대가 그런 요구를 해왔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아마 저도 결과는 뭐 이미 뻔한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감사는 정권 바뀌고 아마 새로운 감사가 시작돼야 될 사안일 거다. 그 안에는 저는 관저 관련한 여러 가지 수주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 아마 한번 얘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다. 할 수 없는 거죠. 뭐. 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선택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100% 할까 했는데 100% 해요? 당연히죠. 예. 근데 100%도 그 내부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모바일 없애고 현장 투표 100%로 가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직접 찍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어떻게든 가가지고 찍는 그 요즘 세대들은 이제 약간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더 유승민과 이준석을 향한 애정을 보이지 말라. 뭐 이걸 그냥 아예 저는 그 1%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결선 투표 도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1% 혹시 될지도 모를 가능성을 막기 위한 빗장을 이렇게 박는 모습을 그런 저는 실정이었다 그래 봅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렇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해가지고 가입한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되더라고요. 네. 통계를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1위로 달리고 있는데 2, 3, 4, 5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선 투표제가 되면은 결국은 어부지리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1대1로 붙게 되니까. 그러면은 2, 3, 4위가 합쳐가지고 1위화 하면은 이거는 또 승산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100% 당원 투표에다가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이 되면은 뻔하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 갈 거로 봅니다. 네. 예. 그럼 누가 될까요, 당대표? 그걸 유심히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 룰에서 지금 현재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뭐 김기현 의원 아마 의원으로 알려져 무난하게 그런 방식으로. 근데 지금 권영세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이 세 명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세팅을 완료하고 이게 무리 없이 당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도 100%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근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 장관도 계속 부정을 했습니다. 네네. TV 앞에서 안 한다. 자기의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장관이죠.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선 투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유리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 안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차출한다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이다. 뭐 새로운 사람이 있나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이미 정해진 저는 운명 같은 거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고 그게 싫으면 당을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현재 뚜렷한 분은 세 분이죠, 그죠?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하고 이렇게 세 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저는 김기현 의원이 뭐 최고의 가장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다 뭐 그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 그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의 이제 복당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도 심각하죠. 박지원을 포함한 정동영 고문을 포함한 올드보이들이 기한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이재명 표
민주당이 저렇게 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좀 걱정이네요. 그래서 근데 저는 박지원 개인으로 보면 전 원장 개인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 1000명 10,000명을 능가하는 저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당 내부에 여러 가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도와준 측면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성 복당 처리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국정원장 굉장히- 그만두고 박지원 전 원장이 워낙 많은 대담 프로에 네. 정말 계속 훈수를 두는 패널로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략이 있는 분이고 네. 두 번째는 입담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재명 현 대표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해 왔는데 그것들을 설명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할 만큼 말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예.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뭐 복당을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정치 구단이다 네, 하는 네, 얘기가 네. 있기 때문에 요즘은 법사 뭐 이런 말. 무릎 탁 도사라고 그러세요? 무릎 탁 도사예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비명계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이 노무현 정부 출신 의원들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따로 만나가지고 만찬 가지는데 이게 친노 친문의 세결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짧게. 저는 그렇게 오해받을 여지도 있긴 하지만 네. 이번 그런 방문은까지는 저는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명백한 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봅니다.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대비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뭔가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상황은 계속 봐야 된다는 네,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비가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서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